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을 열어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어 몸을 정진해 왔습니다. 자연의 호흡법 국선도는 이제 서양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죠. 고요함의 무에 국궁도 인기랍니다. 선비들의 심신수련체조인 활인신방의 기상도 이어지고 있죠. 무념무상, 명상은 이제 현대인의 건강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무의 기천무는 춤과 무예를 넘나듭니다. 물 흐르듯 몸과 마음을 대자연 속에 맡기는 5천년 민족의 건강 비결을 풀어봅니다. 연희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엔 젊음의 열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조금은 낯선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우리 민족의 심신수련법 국선도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닦아 대자연의 생명력을 얻고자 하죠. 국선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몸 단련 중심의 정각도, 정신수련 위주의 통기법, 우주와 하나 되어 선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선인법이 그것이죠. 정각도는 단전 행공이 기본인데 일종의 호흡 수련법이랍니다. 단전 행공은 심신의 정기가 모인다는 배꼽 바로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며 동작을 취하죠. 잡념을 다 잊고 이제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심신이 좀 많이 가라앉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한결 좀 가벼워지고.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면서 의식만이 아니라 이제 호흡으로 깊은 숨쉬기를 하니까 이 단전으로 그 기가 축적이 돼요. 단전의 기를 모으고 이 기를 다시 몸 전체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호흡법인데 동작만도 438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엔 음양오행의 원리까지 숨어 있답니다. 몇 가지 동작을 취해볼까요? 축법은 손가락과 머리로 중심을 잡는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5분에서 6분 정도 유지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건강엔 그만이랍니다. 거꾸로 서기 동작으로서 직립으로 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장부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작임 동시에 두통이나 또는 불면증, 기억력 증진, 특히 얼굴의 안색을 아주 맑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몸을 활처럼 휘는 이 자세도 독특하죠. 미법인데 양기를 끌어내려 항문과 비뇨기 계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중심을 잡고 양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행법. 모아진 기를 온몸으로 흐르게 해 우리 몸의 기혈을 촉진시킵니다. 이처럼 전통 심신수련법은 건강 증진과 함께 질병 예방의 역할까지 다해왔답니다. 그럼 우리의 전통 심신수련법인 국선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경청사상이 국가적인 그 민족적 제천의식으로 간 것이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무천 등 그런 제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개인적 심신수련으로 하늘의 그 기운을 보다 많이 받자고 하는 이런 호흡법으로, 건강법으로 순수한 심신을 뻗어나간 것이 이런 거 단전호흡법이고 특히 이제 국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 벽화의 자세를 국선도의 원리로 추측하고 있죠. 삼국사기에 실린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에는 유불선을 포함한 현묘지도라는 사상이 언급돼 있는데 이것이 뒷날 풍류도 화랑도 국선도로 발전된 것으로 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국선도는 4년 전 이 대학교의 정식 학과로 개설되게 이르렀죠. 국선도 학과의 기체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나 우측발 나오시고 힘을 없다 끊으시고 다음에다가 집중하시고 기혈 유통 순환법은 온몸의 혈을 풀어주고 기를 순환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의 원활한 순환을 건강의 기본이라 여겼죠. 단전 행공 전후에 하는 수련법으로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단련시켜준답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담는다는 기체조의 매력에 모두들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체조는 몸을 놀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죠. 국선도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기를 발산하면서 그러니까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인 반면에 국선도는 그 몸의 기를 축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자세를 더 살펴보죠. 양손을 뒤로 해 손가락으로 땅을 짚고 양발을 모아 뻗어 발목을 돌립니다.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작이죠. 주먹으로 발바닥을 치는 이 동작은 혈점을 자극해 신경통과 대장이 좋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답니다. 결과 부자를 한 채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상체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혈점을 자극해 요통과 생식기 계통의 질병 치료에 좋답니다. 학과가 개설된 지 4년. 그런데 이미 해외에까지 입소문이 퍼졌답니다. 국선도를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막심은 10대 시절부터 요가를 해온 러시아 청년입니다. 요가와는 다른 국선도의 매력에 취해 2년 전 이곳 국선도 학과에 입학했답니다. Good for body, for mind, and for spirit. I will study more Kuksando, and I will study more philosophy of Kuksando, and maybe after next time I will teach Kuksando in my country. 이제 국선도는 우리만의 심신수련법이 아닙니다. 낡은 옛것도 아니고요. 바쁜 걸음을 옮기시는 이분. 3년 전만 해도 유방암으로 사경을 헤맸던 김진난 할머니입니다. 진료실이 아니라 병원 내 체육관으로 곧장 향합니다. 이제 건강을 거의 회복한 상태인데요. 암 치료와 건강을 되찾게 된 특별한 비결이 있답니다. 바로 국선도랍니다. 할머니는 수술 뒤 치료와 함께 국선도 수련을 정기적으로 병행해 왔죠. 첫날 운동하러 가려 아이고 정말로 이거 걷도 못하는 사람이 운동하러 간다 하니 기가 막히는데 정말로 이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딱 요 가슴에 딱 닿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할머니. 수술 뒤의 건강도 장담하지 못했는데 국선도는 그런 할머니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이 병원에서는 3년 전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선도 수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중증 환자를 위한 보조 치료법이자 건강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죠. 기체조와 단전 호흡, 거기에 명상까지. 환자들은 체력과 건강 회복 단계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 다른 운동처럼 체력 소모가 많지 않아 나이 든 수술 환자에게 아주 적합하답니다. 이건 진짜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리가 안 가고 호흡을 첫째도 많이 하니까 이제 호흡 운동하는데 특히 좋고. 국선도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의과대학 연구진이 일주일에 2번씩 국선도를 수련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선도 수련 전후의 심박 변이도를 살펴보았죠. 그 결과 국선도를 수련한 환자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습니다. 암 환자들에서 국선도 하기 전후에 테스트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전체의 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나타나서 환자들이 훨씬 그 보통 생활 환경에 스트레스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궁터. 주말이면은 전통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기천문 수련자들인데요. 기천문은 힘든 몸 수련을 통해 마음의 평정까지 얻고자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 수련법이죠. 원래는 산속에서 행해지던 무예였죠. 90년대 중반에 대중화되기 시작해 이젠 도심 한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기천문을 만날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뭐 파스를 많이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이 운동을 하고부터 파스 붙이는 게 없어졌고 허리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건강에. 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수련과 동적인 수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적인 수련은 마치 춤을 추듯 동작 하나하나에 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천문의 동작은 체력 단련만을 위한 단순한 몸놀림이 아닙니다. 몸을 닦아 마음의 글씨를 허공에 쓰듯 심신의 조화를 중시하죠. 이판기 씨는 이런 매력에 빠져 아들과 함께 수년째 기천문을 수련해 오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이 이제 몸이 좀 약한 거고, 그런 공부 같은 거 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집중력이라든가 회사 다닐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시킨 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5년째 우리 아들 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도인들의 수행처였죠. 기천문 본산도 이곳 계룡산에 있답니다. 기천문 문주의 지도 아래 수련이 한창입니다.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낮춰줘. 뒤로 자세 더 낮춰. 봐봐. 기천문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몸을 통한 치신득도법이라고 몸을 바르면서 깨우쳐가는, 자아를 깨우치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하나의 큰 법으로 자리매김했더라 이거죠.
무형의 세계에서 언어의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몸짓으로 통해서 몸을 바르고 마음의 정신을 찾았더라. 박사규 문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군이 모셔져 있는 이곳 중학단을 찾습니다. 기천문 수련자들은 수련에 임하기 전에 단군에게 예를 올리는데 이를 단배공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예법이자 그 자체로도 단전을 튼튼하게 하는 몸 수련이 됩니다. 기천문은 그 뿌리를 단군에 두고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시작된 기천의 맥이 고구려 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죠. 기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부터 내려오는 도맥이자 선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종교가 이미 많은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서부터 이런 선맥은 우리 뿌리에 신앙 속에 또 때로는 민중들의 문화 속에 배어 들어가 있거든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우리 무예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천문의 범도 자세와 정말 비슷하죠? 그럼 기천문의 기본 자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본 자세 중 하나인 내가 신장입니다. 인간과 우주, 자연이 합일되는 자세로 음양조화의 법칙까지 담고 있답니다. 범도는 호랑이가 상대와 대적하고 있는 상태의 동작인데 공격과 방어 전환이 빠르죠. 대도는 크고 넓게 벌려서는 자세로 큰 공격과 방어에 유리합니다. 허를 감추는 자세로 힘의 집중력을 키우는 동작, 소도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수행자들도 만나봤지만은 역시 몸 수행이 빠져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집이요, 즉 말해서 정신의 집이기 때문에 집이 부실하게 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끄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천문은 검을 잡으면 검술, 봉을 쥐면 봉술이 되는 종합 무예입니다. 하지만 기천문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랍니다. 철저한 몸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수련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경지죠. 매주 주말 이곳 강화도의 사찰에선 템플 스테이가 진행됩니다. 도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서리가 훨씬 아름답대요. 우리가 보면 범정 그러거든요. 근데 범정의 범자는 범어 범자인데 아주 이제 청정한 소리, 맑은 소리, 이렇게 깨끗한 소리를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도시의 일상을 떠나 산사에 묵으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템플 스테이. 사찰의 불교 문화와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안 하면 그런 불안이 생겨. 여기 이제 보시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산소 막 엄청난 앉아서 하는 마음 공부인 좌선은 특히 관심이 높답니다. 먼저 수식관이라는 불교 수행법으로 명상이 진행되죠. 집중해서 마음부터 이렇게 하나까지 숫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센 사람은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고 평소에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수식가는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법으로 기본적인 명상법이죠. 수식간에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자신의 호흡을 하나하나 헤아리는데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잡념을 없애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경지가 아닐까요? 이 선이라는 것의 기본은 쉬는 것이다. 생각을 쉬고 그리고 생각을 쉬는 이어지는 것이 수행법은 간화선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불가에서 85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수련법이죠. 머물렀던 것이 중국. 이 간화선은 고요하게 명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하나의 화두를 두고 계속 질문을 던져 묻고 답하죠. 기본적인 것이 물질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일 안 하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돈 버는 거. 또 다른 거.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 네, 생명을 잉태하는 거. 가장 힘드는 게 숨을 쉬는 거. 숨 잘 쉬면 다른 거 다 해결돼. 간화선은 화두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번뇌를 깨치는 명상법입니다. 파도치는 물을 가라앉힌 물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그게 뭐냐? 이 화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두 이름을 짓기 전에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름 이것이 이제 화두예요. 우리 민족은 격렬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고도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세상사의 잡된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수련법입니다. 내면을 닦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을 하는 이유겠죠. 이러한 마음 공부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저녁에도 늦게 끝나고 일도 바쁘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와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장소는 따로 있지 않답니다. 저녁 공양 시간. 반찬은 소박하지만 음식을 담는 이들의 마음은 풍성해 보입니다. 늘 하는 식사인데도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음식을 대하는 기분도 새로워지나 봅니다. 이걸 다 책임감을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와서 먹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번뇌와 잡념을 떨쳐버리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어 108배를 올립니다. 종교적 의미와 함께 자기 자신의 번뇌를 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정적인 명상과 달리 육체의 고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씻는 또 하나의 명상법이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화내고 그리고 욕심내고 이렇게 했는 그 마음을 조금 더럽혀진 마음을 조금 맑히는 그런 예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화성, 전통문화축제의 한 행사로 정조대왕 행차식이 재현됐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말이죠. 화성의 연문정은 조선시대 활을 쏘며 풍류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하던 곳이죠. 이날은 이곳 연문정에서 국궁대회가 열렸답니다. 활쏘기를 즐기던 조선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국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적인 운동이면서도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그 좀 스트레스 받고 할 때 그 표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해서 그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16년째 우리 활을 쏘아온 이상진 씨. 지난해 신궁이라 불리는 국궁 최고의 경지인 구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국궁대회에선 단체전에 참가했죠. 활쏘기 전의 집중력과 호흡 조절은 명중을 가리는 관건. 활시위를 놓은 직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국궁의 궁사와 관역까지의 거리는 145m. 양궁의 그것이 30에서 90m인 것을 감안하면 꽤 긴 거리입니다. 몸과 마음의 일치가 중요하죠. 저거면 맞힐 생각만 하지. 다른 생각 하나 잡념이 안 들어가요. 오늘 날씨는 바람이 이제 안풍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이 좀 덜 가는 편이에요. 국궁 구단은 국내에 13명밖에 없답니다. 45개의 화살을 쏘아 39개 이상을 명중시켜야 하죠. 다음 2관에는 전남 고 다음 관중 51번. 활을 쏘는 기술만으론 신궁의 경지에 오르기 어렵답니다. 자기 머리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노하우가 필요하죠. 오래된 경력이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첫째 바람도 봐야 되고 일기도 봐야 되고 뭐 산맥도 봐야 되고 그런 게 보는 것이 8가지 덕목이 있어요. 활은 수렵도구이자 전쟁용 무기였지만 우리 민족에겐 심신 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무예이기도 했죠. 다시 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불렀는데요. 활쏘기에 능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활쏘기 문화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선비들도 활쏘기를 즐겼답니다. 주로 각궁을 사용했는데 이 각궁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탄력성이 뛰어난 최고의 활이죠. 국궁 구단인 이상진 씨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들과 함께 잡초 뽑기에 나섰습니다. 뿌리기까지 뽑아야지.
뿌리까지. 이상진 씨는 처음부터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국궁과 맺은 특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지금은 건실한 농부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한때 이상진 씨는 절망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지금 건강하시고 이렇게 사시니까 정말 좋아요. 누구한테라도 권장하고 싶은 운동이에요, 이게. 이상진 씨는 18년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사업 실패와 함께 건강도 잃게 됐답니다. 술, 담배, 뭐 고수섭 뭐 그런 거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 보니까 심장 질환이 생겨갖고 폐가 안 좋았어요. 진짜 이 몸도 말라가고 아주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난 희망이 국궁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국궁 덕에 이상진 씨는 건강과 함께 명궁의 영예까지 안게 됐죠. 이상진 씨가 활터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답니다. 이상진 씨 또한 소의 뿔로 만든 각궁을 사용합니다. 파괴력이 좋은 각궁은 보관법이 까다로운데요. 밀폐되고 따뜻한 점화장에 보관해야 탄력을 유지하죠. 이거를 왜 거기다 넣어두냐면은 이게 이 안에가 이 대나무가 들어있고 이건 물소뿔이고 이 밖에다가 소심줄이기 때문에 그냥 쏘면 늘어나요. 이게 늘어난 거를 불에다가 넣어주면은 다시 오므라들어. 예? 그래서 그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두는 거죠. 평소엔 활시위를 분리해 보관했다 사용 전에 조립했습니다.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고 똑같이 이렇게 걸어갖고 눌러 이렇게. 활을 잡은 지 3개월째인 아들. 아직은 손놀림이 서투릅니다. 가운데 정하고 여기 이세에 닿기란 말이야. 그래. 그리고 딱 놓고 이걸 끼워. 이렇게 활과 시위를 만지는 데서부터 국궁이 시작되죠. 이제 활을 불에 달구어 활 일으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관하면서 펴진 활을 완만하게 구부려야 하는데 더 휘거나 덜 휘지 않게 힘을 잘 조절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균형이 딱 잡혔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고자입이라고 그래. 고자. 쭉 가면 여기 붙어 있는 게 출전피라고 화살을 여기서부터 나간다고 그래서 출전피. 그리고 요 그렇게 까맣게 쌓여 있는 거는 중통 돼 있고 요거는 시위라고 그러고 시위. 이 줄 전체를 시위라고. 각궁의 재료는 7가지인데 부위마다 각기 다른 천연 재료를 씁니다. 대나무와 참나무, 쇠힘줄과 벚나무 껍질 등이죠. (2,000번의) 손이 가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고 여기서 여기가 잘 말려서 말린다는 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재부팅을 해서 여기서 여기를 만들고 이거 화살이 이게 잘 가고 이 특징은 저런 하는 이렇게 쏴가지고 하면 여기가 울려요. 그래서 이 어깨가 좀 저긴데 이거는 그런 게 없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활이야 이게. 이원희 씨는 아버지 이상진 씨와 함께 일요일마다 국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 땀난 관역을 바로 저쪽으로 더 돌아서야지. 인발을 관역 뒤에다 대란 말이야. 그리고 이 발을 조금 어깨 넓이만큼 벌려. 이쪽으로 발을 약간 세우고 뒤로 놨으니까 펴 그대로 두고 팔을 세우란 말이야. 쭉.
생각처럼 쉽지 않나 봅니다.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뱉고 이 카사를 끌 때는 숨을 들이쉬는 거야. 끌면서 신기일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 풀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 음주나 뭐 사행성 오락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국궁을 한번 접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배우고 나서 좋은 점은 일단 정신 수양에 도움이 많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국궁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함께 가정의 화목까지 가져다 주었답니다. 안동의 퇴계 종택 근처에 자리한 성리학 수련관입니다. 유학을 공부하고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죠. 선비들의 건강 증진법인 활인 신방으로 새벽을 엽니다. 이목구비를 비비고 손가락을 돌리고 동작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활인 신방은 중국 명나라 때의 심신 수련법인데 태계 이항이 보급시켰답니다. 이황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몰두해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수를 누리며 평생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활인 신방 덕이 컸답니다. 공부를 하고 저술을 하면서도 활인 신방으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거죠. 그 뒤 후대의 선비들에게도 전해져 활인 신방은 건강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활인 신방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하긴 한 5, 6년 전 저 나름대로 책을 보고 또 뭐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활인 신방의 도인법은 꾸준히 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일종의 가벼운 체조입니다. 입속에 침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습니다. 침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등분해서 3번에 나누어서 침을 이제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면서 침을 삼키면서 내리면 기혈이 조화로져 가지고 건강에 좋다.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 두 눈을 지그시 누르기도 하죠. 도인법은 활인 신방 중에서도 학문에 전념하던 선비들이 가장 즐겨 행했는데요. 천지의 기운을 끌어들여 기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효과가 그만이었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즉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보다도 마음과 수양을 해서 그걸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활인, 살아서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황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퇴계 종택입니다. 후손들이 터를 지키며 조상의 뜻을 기리고 있죠. 입지는 당연히 성현으로 자기하고 접이는 퇴계 집안에도 활인 신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답니다. 현사하라.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덕을 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장하시고 하신 거지. 성리학 수련관 사람들이 산행을 나섰습니다. 우정하고 같이요. 갖고
생각 없이 걷는 게 그게 진짜로 걷는 겁니다. 걸을 때는. 퇴계 선생이 공부했던 정자를 찾아 청량산에 오르는 길이죠. 이 길을 걸었을 선비의 뜻을 되새겨보는 자리입니다. 이황은 13살 무렵부터 이곳 청량산에 드나들며 학문을 닦았습니다. 활인신방의 거병연수 육자결입니다. 간단하게 소리를 내 오장육부를 단련시키는 호흡법이죠. 명칭 그대로 거병연수 육자결은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리는 6가지 비결을 전합니다. 내장을 운동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거병연수 육자결이라고 하는 건데, 휴라든지 호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소리를 내면은 어떠한 특정한 부위에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던 가스, 그 의학적으로는 나쁜 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나쁜 기를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이제 들어 마시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신장의 기운을 돋우려면 취를,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호를, 폐를 보호하려면 스를 소리내라는군요. 이 외에도 간을 튼튼히 하려면 허를, 비장에는 호 소리를 냅니다.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3초를 튼튼히 하려면 히를 소리내어 호흡하죠. 벌써 마음엔 맑은 기운이 솟나 봅니다. 선비의 건강법 활인신방은 도심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몸 전체의 기혈을 유통시켜주는. 자, 오른손을 같이 들이마시면서 올립니다. 들이마시고요. 큰 소리 내세요. 시작. 이 대학교의 교육원에서는 활인신방을 노인체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답니다. 시선 같이 따라가세요. 눈 동작. 큰 무리 없이 가벼운 동작들로 이루어진 활인신방이 노인에게 적합하다는데 착안한 곳이죠. 이들은 앞으로 노인체육을 지도할 예비 교사들입니다. 하체 강화를 위한 동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저도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예, 아주 등에서 땀이 쫙 흘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로 덮고 4번 뛰어갑니다. 뒤로 가세요. 활인신방을 응용한 새로운 동작들도 볼 수 있는데요. 활인신방의 도인법에 주목해 현대적인 기체조로 변형시켰죠. 숨 고르기는 가늘고 길게 호흡하며 기를 모으고 마음을 다스리는 동작입니다. 앉아서만 하는 활인신방과 달리 서서 하는 자세가 다르답니다. 누르기와 두드리기는 얼굴의 경혈점 부위를 누르고 비빕니다. 얼굴의 경혈지압으로 오장육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죠. 우리 민족이 즐기던 말타기와 활쏘기를 활용한 동작도 돋보입니다. 이 관절과 하체 강화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준답니다.
손과 발바닥 자극하기는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도록 배려했죠. 개별 동작을 연결하고 음악을 실으면 젊은이들도 흥겨워할 수 있는 건강한 춤이 됩니다. 선비의 건강법인 활인 신방이 되살아나고 있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 고요함 속의 정진. 그렇게 우리 민족은 대자연과 소통하며 심신을 온 세계로 열었답니다. 5000년 건강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연희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엔 젊음의 열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조금은 낯선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우리 민족의 심신수련법 국선도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닦아 대자연의 생명력을 얻고자 하죠. 국선도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몸 단련 중심의 정각도, 정신수련 위주의 통기법, 우주와 하나 되어 선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선인법이 그것이죠. 정각도는 단전 행공이 기본인데 일종의 호흡 수련법이랍니다. 단전 행공은 심신의 정기가 모인다는 배꼽 바로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며 동작을 취하죠. 잡념을 다 잊고 이제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심신이 좀 많이 가라앉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한결 좀 가벼워지고.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면서 의식만이 아니라 이제 호흡으로 깊은 숨쉬기를 하니까 이 단전으로 그 기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을 열어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어 몸을 정진해 왔습니다. 자연의 호흡법 국선도는 이제 서양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죠. 고요함의 무에 국궁도 인기랍니다. 선비들의 심신수련 체조인 활인신방의 기상도 이어지고 있죠. 무념무상, 명상은 이제 현대인의 건강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무의 기천무는 춤과 무예를 넘나듭니다.
물 흐르듯 몸과 마음을 대자연 속에 맡기는 5,000년 민족의 건강 비결을 풀어봅니다. 단전 행공 전후에 하는 수련법으로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단련시켜준답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담는다는 기체조의 매력에 모두들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체조는 몸을 놀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죠. 국서운동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기를 발산하면서, 그러니까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인 반면에 국선도는 그 몸의 기를 축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자세를 더 살펴보죠. 양손을 뒤로 해 손가락으로 땅을 짚고 양발을 모아 뻗어 발목을 돌립니다.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작이죠. 주먹으로 발바닥을 치는 이 동작은 혈점을 자극해 신경통과 대장이 좋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답니다. 결과 부자를 한 채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상체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혈점을 자극해 요통과 생식기 계통의 질병 치료에 좋답니다. 수련법인 국선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경청사상이 국가적인 그 민족적 제천의식으로 간 것이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 무천 등 그런 제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개인적 심신수련으로 하늘의 그 기운을 보다 많이 받자고 하는 이런 호흡법으로, 건강법으로 순수한 심신을 뻗어나간 것이 이런 거 단전호흡법이고, 특히 이제 국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 벽화의 자세를 국선도의 원리로 추측하고 있죠. 삼국사기에 실린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에는 유불선을 포함한 현묘지도라는 사상이 언급돼 있는데, 이것이 뒷날 풍류도 화랑도 국선도로 발전된 것으로 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국선도는 4년 전 이 대학교의 정식 학과로 개설되게 이르렀죠. 국선도 학과의 기체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나 우측발 나오시고 뒷무릎 딱 끊으시고 다음에다가 집중하시고. 기혈 유통 순환법은 온몸의 혈을 풀어주고 기를 순환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의 원활한 순환을 건강의 기본이라 여겼죠. 축적이 돼요. 단전의 기를 모으고 이 기를 다시 몸 전체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호흡법인데, 동작만도 438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엔 음양오행의 원리까지 숨어 있답니다. 몇 가지 동작을 취해볼까요? 축법은 손가락과 머리로 중심을 잡는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5분에서 6분 정도 유지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건강엔 그만이랍니다. 거꾸로 서기 동작으로서 직립으로 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장부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작인 동시에 두통이나 또는 불면증, 기억력 증진, 특히 얼굴의 안색을 아주 맑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몸을 활처럼 휘는 이 자세도 독특하죠. 미법인데 양기를 끌어내려 항문과 비뇨기 계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중심을 잡고 양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행법. 모아진 기를 온몸으로 흐르게 해 우리 몸의 기혈을 촉진시킵니다. 이처럼 전통 심신수련법은 건강 증진과 함께 질병 예방의 역할까지 다해왔답니다.
그럼 우리의 전통 심신